우린 매일 조금씩 더 나아져. 어제의 나와 인사하고 차근차근 나아가는 거야. 오늘의 나를 더 사랑해. 우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아. 하루하루 꿈이 다가오고 있어. 오늘 지금 방금 들려드린 노래가 제가 원래 차근차근 우상향이라는 이제 타이틀로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어떻게 하든 루틴 일상 속에서 오늘 열심히 살고 했는 거는 그냥 오늘을 열심히 산 건데, 좀 더 변화를 이끄는, 내 성장을 이끄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이라도 나아진 오늘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데,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가사도 AI를 통해서 좀 더 다듬고, 마지막은 제가 수기로 조금 했지만,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곡을 붙여가지고 오늘 만든 노래예요. 한 2시간 정도 걸렸고, 사실 한 10곡 정도는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대표님들하고 이제 A/B 테스트하고 설문을 받아보니까 내 채널에는 이런 노래가 맞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른 노래입니다. 먼저 얘기하기 전에 알테시라고 부르잖아요. 알테시, 알리, 테무, 그 다음에 쉐인, 요 세 가지가 가장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제일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화면으로 잠깐 공유하면서 그들이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지, 아예 이제 전무하신 분도 계실 거니까 좀 낮춰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688이죠. 1688. 여러분들이 흔히들 많이 접하는 1688이라는 건데, 1688에서 이제 구매를 하다 보면 중국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럼 1688에서 제일 불편한 점이 뭘까요? 제일 불편한 점. 내가 원하는 번역이 잘 안 된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한국어 번역으로 이제 눌러서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되긴 되지만, 실제로 상세 페이지에 들어와서 본다면 번역을 누르더라도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보면 1688에서 가장 처음 접할 수 있는 문제가 이 중국 공장 사진부터 들이밀고 시작합니다. 우리 소비자는 전혀 관심이 없죠. 소매 입장으로 볼 때는 좀 낯선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소비자를 위해서 상세 페이지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굉장히 깔끔한 페이지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시는 거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알리바바 그룹에서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로 넘어오면서 UI가 깔끔하게 바뀌죠. 깔끔하게 바뀌고, 알리익스프레스는 글로벌 소매입니다. 소매니까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반 소비자예요. 도매업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엄청나게 공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구들도 아까 1688와는 다르게 조금은 정갈하게 좀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temu.com KR 해가지고 한국어로 전부 다 이루어진 사이트를 들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까지는 그래도 글로벌 정책이나 내수 정책에 맞게 플랫폼을 운영을 해왔는데, 테무나 쉐인부터는 이게 그냥 다 한글로 옵니다. 한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뭐 17,990원 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면 모든 주문은 무료 배송이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한국에 맞게 글로벌이 아니라 그 국지성에 따라서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쉐인을 넘어가요. 쉐인. 이제 이게 쉐인이라는 의류 전문 쇼핑몰입니다. 이제 쉐인은 이제 스파 브랜드거든, 스파 브랜드. 여기에 이제 속하는 것들이 이제 자라. 제일 대표적인 게 그거겠네요. 그죠? 유니클로.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높은 제품을 브랜드 없이 입을 것처럼 아무 로고도 없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체가 이제 브랜딩이 되고, 그런 상품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사게 되는 브랜딩이 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스파 브랜드. 스파 브랜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빨리 다품종을 한다는 거예요. 빨리 다품종. 그래서 제작하는 업체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빨리빨리 트렌드를 바꾸고,
대량 생산보다는 뭔가 트렌드에 따라가기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쉐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모델들이 나오는데 여기 있네요. 김유정의 코디 비법이라고 해갖고 김유정이라는 탤런트가 쉐인의 이제 모델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브랜딩을 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내 거를 많이 노출시키고 사람들이 내 브랜드를 알 수 있게 각인을 하는 작업이 브랜딩의 시초거든요. 많이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는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제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을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브랜드 이미지가 이미 형성된 그 탤런트나 그 인플루언서 밑에 귀속이 되는 형태로 발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유정을 알았던 사람은 이제 쉐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브랜딩도 한국 탤런트를 이제 가지고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 비슷한 그런 브랜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알리바바 그룹이 있고, 그룹 밑에 보면 1688도 있고, 알리 익스프레스도 있고, 익스프레스도 있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도 있습니다. 아까 이 차이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다 드렸어요. 사이트도 보여드리고. 그러면 최근에 이제 나왔던 알리익스프레스 플러스 테무 쉐인이 있는데 1688이 한국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전략을 펼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는 뭐 명확합니다. 이미 그냥 지금 보이는 그대로라고 보십니다. 대규모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시장 점령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테무는 조금 물음표예요. 테무는 엄청난 돈을 때려 넣고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매출 경영이 있죠. 매출 경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매출 경영입니다. 이 매출 경영이 이제 제가 부르는 용어인데, 매출 경영이 뭐냐면 지금 최근에 있었던 티몬, 위메프 이런 사태들 있잖아요. 지금 그 후속타도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시작한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오픈마켓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얘가 제일 잘 드는 게, 제가 많이 들고 있는 얘가 11번 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 가서 한 기업의 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도 받고 해야 되니까 캐시플로우 때문에 은행권에 가가지고 나 대출 받으러 왔어요 하면 그들이 원하는 답이 뭐죠? 너 이거 가져와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매출자료입니다. 매출. 이런 거 아무리 좋아도 이거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은행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황이 안 좋은 오픈마켓들은 이 매출 경영에 지금 늪에 빠져 있어요. 이걸 21년도부터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던 이야기인데, 공급자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또 소비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받고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돌고 있는 그냥 가상의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가상이란 말이에요. 돈을 그냥 거쳐가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픈마켓이 점점 커지죠. 뭐 MD도 생기고, 뭐, 직사입 하는 것도 흉내 내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덩치가 커지면서 유지비, 고정비가 늘어납니다. 고정비. 운영할 때. 고정비라는 게 늘어나면서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숨만 쉬어도 돈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미친 듯이 이제 돈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오픈마켓이 다 이 한국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티몬, 위메프 그 이후에 마켓컬리도 마찬가지고 인터파크 뭐 등등 많잖아요. 지금 많은데 재무 구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 매출 경영이라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키워드예요. 현 시점에 매출 경영이라는 키워드는 저한테 굉장히 큰 키워드입니다. 제가 늘 얘기한 게 2025에 큰 일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688하고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니까 한간에 막 소문이 있었어요. 1688이 우리나라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직접 들어온다. 막 이런 구설수도 있었고 막 그랬죠. 그래서 제가 궁금하니까 중국에 갔어요. 그때 이제 칭다오, 청도에 가가지고 1688하고 이제 알리바바닷컴이 이제 주관하는 회의에 가가지고 궁금하면 직접 물어봐야 되죠. 카드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직접 물어봤습니다. 일단 알리익스프레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할 거다. 일반 소비자를 공략을 계속 할 거다.
근데 지금 단계가 이것도 사실은 매출 경영입니다. 미안하지만 이것도 매출 경영의 하나예요. 이것도 좋지 않아요. 테무는 실제로 뭐 뉴스 보도 같은 거 접해 보셨겠지만 공급사,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모든 AS를 그들한테 다 전가시키고 자기들은 이제 뒷빠지고 그래서 막 울고 자빠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중국 안에서의 판매자들이. 그래서 테무도 사실은 막 엄청나게 이제 슈퍼볼에 뭐 광고도 하고 돈을 붓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여기 쇼핑을 해보면 실망이 더 많거든요. 득템했다는 것보다 10개 중에 1개 득템인데 결국은 10개를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로 사도 본전이에요. 훨씬 더 들어가죠. 10개 사면 더 들어가죠. 그런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테무예요. 그래서 굉장히 싸게 파는 것 같지만 실속이 없는 게 소비자들이 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이 매출 경영했던 게 조금 금방 도래할 위험한 곳이 테무다. 쉐인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부터 마진 구조 자체가 좋은 그런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쉐인은 조금 위험을 좀 잘 성장할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뭐 재무 구조나 그런 것 같이 제가 또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시간까지는 없고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1688하고 알리바바닷컴을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건데 1688이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했어요. 1688 단독 계약했다고 떠들어대는 그 사람도 있었죠. 제 영상에도 있었습니다. 주식하고 연관된 행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기들 자사 주식 때문에 자기만 하는 거 아니었거든요. 자기만 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1688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뭐냐면 1688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블러킹 포인트, 어려운 점이 뭐냐면 첫 번째, 결제. 이거는 왜냐면 알리페이를 써야만 했어요. 이게 이제 결국엔 중국 통장이 있어야 거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누가 써요? 어떻게 써요? 우회하는 경로로 구매 대행을 하죠. 구매 대행. 1688을 알아도 이제 사용하기 힘들던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다 중국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기가 힘든 거죠. 가장 큰 맹점이 이거였던 거죠. 배송인데 이것도 결국엔 배대지를 썼죠. 그럼 결국에는 이거 다 배대지 통하면 된단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배대지를 1688 본사에 불러가지고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이제 다 배대지 좀 한다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제 협의를 합니다. 상호 협의. 근데 협의의 내용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손 안 대고 코 풀겠다가 1688의 정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배대지 너희들이 다 했으니까 너희들이 나 대신해서 배송도 해주고 주문도 받아주고 결제 대행도 해주고 너희들이 다 해. 그러면 나는 너희들한테 뭘 줄 거냐? API를 줄게. 근데 재고 연동 데이터를 줄게.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주는데 뭐냐면 번역 API를 줄게. 알리바바 그룹이 마윤 회장이 끌 때는 굉장히 이제 규모가 컸습니다. 그 엔트라는 금융회사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이제 마윤 회장이 있던 알리바바 그룹에서 이제 뽀개져서 다 분할됐지만 이 엔트 그룹에서 하던 월드페이가 여기 들어옵니다. 그러면 1688은 원래 알리바바 그룹이었고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는 양립하는 구조예요. 양립하는 구조. 그 되게 많은 사람들이 위챗페이를 더 많이 쓰겠지만 알리페이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알리페이만 됐던 곳이 되게 많아요. 어떤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688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알리페이만 고수했는데 이번에 위챗페이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1688 알리바바 그룹이 전부 다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을 이해해야 알 수 있어요. 중국 경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지금 배대지 있잖아요. 아까 하다 얘기 말았네. 옆으로 좀 샜긴 했는데 배대지 있잖아요. 위해나 칭다오에 있는 배대지를 지금 쓰러지는 곳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장 1명, 그 다음에 직원 1명 앉아있는 그런 배대지도 굉장히 많고요. 중국 전체는 이것보다 더 힘들다. 진짜 힘들다. 그러니까 내수에서도 이제 받침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이제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가 미친 듯이 나오고 테무 나오고 쉐인 나오는데 이 모든 판도의 키워드는 매출 경영입니다. 매출 경영. 잠깐 옆으로 나갔다 왔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배대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이제 다 모여봐. 그때 이제 중다이닷컴 제가 이제 또 저하고 자주 만나고 계신 이제 조은직 부대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대표님들이 여기 이제 1688 본사로 이제 초빙돼서 갑니다. 가가지고 협의를 하죠. 갔더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상품 DB 줄게. 그 재고 연동 해가게 해줄게. 번역 API 줄게.
대신에 너는 사이트 만들어.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일반 쇼핑몰 플랫폼처럼 만들어. 그러면 너희들이 영업을 뛰고 한국 사람들이 너희 플랫폼, 너희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사면 좋겠어.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카드 결제, 그 다음에 너희들이 뭐 그냥 결제 대행을 하든 뭐 하든 네가 물건 받아서 주문 받은 것만큼 잘 보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 CS가 있잖아. CS. 아까 여기 빠졌는데 4번이 CS죠. CS라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중국말이니까 반품하려 해도 안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이 CS를 다시 배송, 반품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니들이 다 해. 너희들 다 하고 있잖아. 그래서 배대지를 막 꼬십니다. 그래서 이걸 딱 물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몇 있죠. 아마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은 국내에서 이제 저만 얘기할 거예요, 아마. 제가 직접 다 듣고 직접 물어보고 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뇌피셜도 아니고, 물론 이제 총체적인 이제 어투나 표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더 보탠 게 있지만, 뭐 아무튼 최신 정보들 그렇게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남는 거죠. 저들은 저렇게 움직이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종결되는 거는 플랫폼이, 우리나라의 외국 플랫폼이 침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침투 마케팅을 합니다. 플랫폼이 침투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해외 제품이 우리나라에 침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플랫폼에서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했냐, 해외 제품을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유통을 했는데 이게 아니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침투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팔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와서 팔 때는 어땠느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잘 몰랐어요. 그 제품이 중국 제품인지 한국에서 만든 제품인지 몰랐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침투가 시작하면 안다. 그리고 싸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했던 배대지가 이제 1688에 손을 잡고 배대지가 그들을 대신해서 코를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다 알고 있는 걸 싸게 산다라는 판도가 되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걸 싸게 판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거, 1688이든 뭐 알리익스프레스든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다 알게 된다. 소비자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결국에는 이거를 해야 되는 게 거래처 찾기고, 이거는 결국에 소싱의 기본적인 이야기고, 거래처를 찾으려면 결국에는 현장을 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에서 협상해야 됩니다. 요거를 바꿔주고 요거를 이렇게 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같이 사인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는 진짜 무역 같은 무역을 해야 되는 세상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올리기만 해서는 잘 팔리는 세상은 아니에요. 좀 더 마케팅도 해야 되고 광고도 알아야 되고 세상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해외 제품이 플랫폼 침투까지 지금 한단 말이에요. 플랫폼 침투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결국은 현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복리 그로스라 해갖고 강의도 런칭했죠. 복리 그로스 강의라고 했는데, 사실 이 복리 그로스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뭘 했냐면 전업반이라고, 전업 준비반이죠. 사실은 전업 준비반이라고 중급반입니다. 중급반. 이 중급반을 졸업하신 분들을 데리고 캔톤을 갔어요. 캔톤 페어를 갔습니다. 캔톤 페어를 가면 국제 박람회고 진짜 많은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다 보고 다 느낄 수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업체들이 뭐 아디다스, 뭐 나이키 이런데 진짜 제조를 해서 그들의 정품 라벨을 붙여서 납품하는 업체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수준이 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서 이제 협상을 하면 진짜 세상에 없는 아이템들도 만들 수 있어요. 현장에서 진짜 대화하고 하는 게 너무 좋고, 규모도 있고, 신뢰도 있고, 내가 한번 살 때 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내고, 막 5천만 원씩 내도 믿을 수 있는 그런 거래가 가능한 현장 협상이 되는데, 이것도 초보자들한테는 힘이 든 것 같아요. 이 MOQ라는 자체가 기본 컨테이너 단위로 시작하는 게 되게 많고, 좀 다운시켜서 협상을 해서 다운시키면 뭐 그래도 한 300개 이렇게 낮출 수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건 결국에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로스 강의를 이번에 로켓 그로스만 하는 걸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여기 캔터는 고퀄리티에 진짜 품질이 좋은 그런 곳이라고 본다면, 품질 좋은 곳을 보는 그런 곳이라 본다면, 이웃시정은 진짜 싼 마이거든요. 조금은 그레이드가 낮아요. 이 그레이드가 낮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핸들링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좀 많아요. 근데 현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협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결국에 현장을 사람 다 사람, 이 거래처 찾기라는 이 소싱의 원래 목적대로 돌아가 있는 이런 기로에 와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AI가 단방에 그걸 찾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색 엔진들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곡점들이 지금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기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하루 날 잡아서 얘기해야 돼요. 2025년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다음이나 다다음 라이브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싶어요. 어쨌든 결론을 얘기하자면 아까 사입하면 안 되잖아요. 뭐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다 알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갖다가 사입해가지고 하시면 돼. 지금은 하셔도 돼.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다 안다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플랫폼 침투 때문에 더 이상 안 돼요. 다 알잖아. 그리고 GPT가 찾아주잖아. 그래서 나만의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엔 거래처 찾기를 해야 되고, 소싱을 해야 되고, 현장을 가야 된다. 이게 답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복리 그로스 강의를 런칭한 이유가 거기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싼마이로 잘 훈련이 되고 나면 이걸 가지고 결국엔 일로 가야 됩니다. 규모의 경제를 해야죠. 플랫폼들만 공룡이 되라는 법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하셔가지고 덩치를 키워야죠. 자신감도 갖고. 답은 현장에 있다. 이 말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고, 사전적 의미로도 소싱이 거래처 찾기가 사전적 의미로도 맞다. 상품을 찾는 게 아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회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2019년부터 지금까지의 온라인 시장은 조금 기형적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기형적인 거였다 본다면, 이제는 실제로 유통이라는 관계, 그리고 유통을 하기 위한 무역이라는 관계, 이런 본질적인 걸로 회귀하는 시기가 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은 충분히 다룬 것 같고, 지금 1시간 반 정도 했고 9시 정각이니까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도 다른 주제로 한번 다뤄볼 건데, 마치기 전에 혹시 아까 얘기했던 2025년의 이야기가 궁금하든 AI가 궁금하든 뭐가 궁금하다고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읽어본 다음에 다음 주 주제도 한번 선정해보고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소통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쳐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아 멈추고 싶었지만 작은 희망이 나를 일으켜 세웠지. 어제보다 낮은 오늘을 만나러 가. 우리 매일 조금씩 더 나아져. 어제의 나와 인사하고 차근차근 나아가는 거야. 오늘의 나를 더 사랑해. 우리의 빨간 걸음 멈추지 않아. 하루하루 꿈이 다가
오늘의 나를 키워주네. 조금씩 더 나아진 나. 우리는 끝없이 올라가.